자, 그러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힘줄 통증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좀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위치가 어디냐면은 그 팔꿈치 쪽에서 위쪽으로 그러니까 상완 쪽인데 상완 가운데 쪽이 아니고요. 정말 팔꿈치 바로 뒤 옆쪽이요. 바로 뒤쪽 옆에 부분. 그러니까 팔 뒤에 팔꿈치 바로 이제 옆 부분입니다. 거기를 만지면 지금 엄청난 통증이 밀려오고 있거든요.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게 어제 아침부터 제가 통증이 극심한 팔꿈치 통증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팔꿈치 뒤쪽 바로 뒤인데 여기가 상완 삼두근입니다. 상완 삼두근 근육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 상완 삼두근 근육이 아픈 게 아니고요. 상완 삼두근이 팔꿈치의 뼈에 붙어 있는 힘줄, 네, 거기가 지금 문제가 온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확하게 이름을 따지면 상완 삼두근 건염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누르면 통증이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팔을 제가 쭉 일자로 펴는 게 불가능하고요. 지금 팔을 그렇다고 해서 접을 수 있느냐? 완전히 접지를 못합니다. 팔을 90도 이상으로 접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밥을 먹는 게 지금 힘들고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아침 방송에서 살짝 아프긴 했는데 팔을 못 움직일 정도는 사실 아니었거든요. 근데 방송 후에 점점점 이 부위가 막 아파오더니 어제 달리기를 할 때는 진짜 팔이 아파서 팔꿈치를 그 팔치기를 할 때 이 통증이 느껴질 정도 흔들리니까. 그래도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어제 억지로 참고 엄청나게 달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 통증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어디 뭐 부딪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에 대해 좀 생각해 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최근에 가방을 좀 무겁게 들고 좀 이렇게 좀 잘못된 자세로 들고 있고 오랫동안 들고 있었어요. 그게 아마 지금 화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고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그래서 최근에 내가 근력 운동 좀 빡세게 한 것도 있어요. 그 밴드 운동을 했는데 밴드 운동 하면서 이 상완 뒤쪽에 힘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얘기 드렸던 이 부위가 어디냐면 근육이 아니고요. 근육이 뼈랑 붙어 있는 그 힘줄 부분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건이라고 합니다. 힘줄을 한자로 건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텐든이라고 불러요. 텐든, T-E-N-D-O-N, 텐든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에 염증이 발생해서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텐디나이티스라고 해서 건염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건염이라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건염이 뭐가 있어요? 아킬레스 건염,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그 거위발 건염이라든지 이런 뒤에 이름에 무슨 부위를 얘기하고 건염이라고 붙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힘줄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힘줄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힘줄은 굉장히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너무나도 좀 고민이 있거든요. 진짜 너무 고민인데 오늘 여기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고 나서 뭔가 통증이 느껴진다. 근육이나 관절 같은 데 통증이 느껴진다고 하면은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보시면 됩니다. 물론 관절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부분들은 세 가지 정도를 얘기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인대, 두 번째는 힘줄, 그리고 세 번째는 근육입니다.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인대 부상당해 다 다쳤다, 뭐 인대가 찢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뭐 힘줄은 건염이라는 이름으로 된 통증들 엄청 많고요. 근육 자체가 막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근육 마사지해서 풀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자, 이 세 가지가 포인트인데 오늘은 요 세 가지를 좀 간단히 얘기 드릴게요. 자, 먼저 이 인대하고요, 힘줄하고 근육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부터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자, 인대는 뭐냐?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겁니다.
뼈와 뼈를 연결을 해서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관절이 움직여주는, 관절이 원 형태로 움직여주도록 해주는 게 인대입니다. 딱 잡아주는 겁니다. 자, 이 인대는요, 굉장히 질기면서도 약간의 탄성이 있는 콜라겐 섬유 다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텐든이라고 부른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뼈와, 텐든은 참 힘줄이, 죄송합니다. 인대는 그런 뼈와 뼈를 연결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힘줄은 뭐냐? 힘줄은 텐든이라고 하는데, 힘줄은 근육하고 뼈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는 중간에서 뼈와 뼈를 연결하는 역할이고요.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힘줄도요, 굉장히 질기고요. 근데 인대는 약간 탄성이 있는 콜라겐 섬유 다발이라고 한다면, 힘줄은 탄성이 없는 콜라겐 섬유 다발입니다. 이건 인대하고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탄성이 없어요. 그리고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힘을 내고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그리고 굉장히 신축성이 있습니다.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것도 하는 겁니다. 그런 근섬유 다발이 뭉쳐 있는 것들이, 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이 구분을 알고 계시면 앞으로 인대, 힘줄, 근육 이런 부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때 머릿속에 이미지가 딱 그려지실 거예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요.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합니다. 근육은 그냥 이완 수축을 통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는 동작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인대하고 힘줄하고 근육은요, 부상을 당하기 쉬운데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 시간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치료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거는 인대고요. 그 다음에 힘줄이고요. 마지막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빨리 회복되는데, 근육이 이렇게 빨리 회복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근육에 굉장히 많은 혈관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근육에는 왜 혈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네,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을 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수축하고 이완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산소와 영양소가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장점이 되는 거예요. 근육에는 많은 혈관이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요, 부상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계속해서 혈액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 영양소, 그것 이외에도 우리 몸에서 자가 치유를 하기 위한 그런 세포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세포가 자가 치유를 하기 위한 각종 물질들이 혈액을 통해서 계속 근육에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근데 힘줄 같은 경우는요, 힘줄은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힘줄은 그냥 이렇게 근육하고 우리 뼈 사이에 이렇게 뭔가 꽉 묶어주는 로프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혈관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혈액이 공급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문제가 손상이 되게 되면 자연 치유하는데 꽤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심하면 만성이 되기도 합니다. 퇴행으로 이게 좀 잘못되면 가기도 해요. 잠시만, 헷갈렸다. 힘줄 같은 경우에 혈관이 거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인대를 자꾸 저도 헷갈렸는데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힘줄은 혈관이 거의 없고요. 근육하고 뼈를 묶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로프 같은 거고요. 네, 여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혈관이 거의 없다 보니까 치유에 필요한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나중에 심할 경우에는 퇴행성 이런 것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발도 자주 있는 편입니다.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힘줄보다 혈액이 더 없어요. 그래서 혈액이 더 공급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치유하기가 힘들고요. 잘못되면 만성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실 부상당하면 회복이 정말 힘들어요. 진짜 시간 오래 걸리거나 아예 치료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요, 특히 근육은 그래도 회복이 좀 빠른 편이잖아요. 근육 말고 이런 힘줄이나 인대 부상은 특히나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어쩔 수 없이 부상을 당하셨다라고 한다면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는 인대는 아니고요. 인대는 아니고 힘줄 쪽에 부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회복을 위한 운동을 하면서 팔을 좀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가방도 이제는 좀 안 써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등에 매는 가방으로 좀 변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은 가방을 들고 다닐 때는
이걸 계속 손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지하철이나 버스 탔을 때는 바닥에 잠시 내려둔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힘줄 쪽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힘줄 오늘은 모든 것들 다 얘기하기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인대에 대한 치료라든가 다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요. 지금 벌써 25분이 지났기 때문에 힘줄의 어떤 치료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얘기 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인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우선 힘줄은요,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일반 근육의 치료나 회복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힘줄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쉬기만 하면 오히려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할 때 굉장히 약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쉬기만 했다, 힘줄 쪽에 부상을 당했는데, 그럼 다시 이제 부상이 다 나은 것 같아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천천히 약한 강도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빡 다시 해버리면 이거 다시 또 빵 하고 터져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리 이거 쓰게 되면 재손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료를 할 때 어떤 것들 하냐면은 약간 이제 힘줄 세포를 활성화하고 정상적인 어떤 그 콜라겐 섬유 다발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재생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씩은 움직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 저도 중간중간 팔을 조금씩은 움직이려고 좀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힘줄 같은 경우에는 부상당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편심성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편심성 운동입니다. 편심성 운동. 이 편심성 운동이라는 거는 그 근육이 버티고 있으면서 천천히 늘어나도록 해주는 그런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쿼트를 한다 쳐요. 스쿼트를 할 때 보통은 스쿼트가 여러분들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근육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스쿼트를 반대로 하는 겁니다. 내려갈 때요, 천천히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내려가는 겁니다. 혹은 무거운 물건을 덤벨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천천히 내리는 겁니다. 얘 팔에 들고 있으면 팔에서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올리는 거는 빨리 올리지 말고요. 다르게 하고요. 내리는 거 위주로 하는 거예요. 내리는 거 위주로 천천히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편심성 운동이라는 건데, 이 특성이 뭐냐면요, 근육은 늘어나요. 근육은 늘어나는데 힘이 들어가면서 근수축이 일어납니다. 근데 반대가 있어요. 반대는 동심성 운동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동심성 운동이라는 거는 근섬유가 짧아지면서 근수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덤벨을 우리가 들고 있는데 이 덤벨 든 거를 위로 끌어올린다 라고 하면은 상완 쪽부터 시작해서 이두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 근육이 수축을 하면서 힘이 들어가는 그런 방식이죠. 근데 반대로 하게 되면은 힘은 들어가는데 근육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편심성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힘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편심성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서 이거 하다 조금 이제 여기다가 혈액도 공급시켜주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좀 심하다, 이게 부상이 좀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씁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도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람들 받으신 분들이 너무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픈 게 당연한 겁니다. 자, 먼저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에 원리를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손상된 힘줄 부위에다가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의 충격파를 가합니다. 빵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금 가뜩이나 이게 부상당해서 아프고 문제가 있는데 여기다가 충격을 오히려 더 발사합니다. 충격파를 빵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굉장히 힘줄에 미세한 손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부러 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미세하고 여러 가지, 굉장히 하나만 쭉 찢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미세하고 여러 가지 다발의 어떤 손상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근육이 연결돼 있잖아요. 주변에도 뭐 우리 기관들이 감싸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만들어진 손상 부위를 통해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혈액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 다시 치유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다시 재생이 되면서 치료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인 손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아픕니다. 굉장히 아프지만 제대로 받으면 효과는 상당히 좋은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주사를 맞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권장하진 않습니다. 스테로이드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권장드리진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편실성 운동으로 어제 저녁부터 조금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운동들을 조금씩 하면서 열을 낮게 해주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힘줄에 부상이 생겼을 때는 따뜻한 온열 찜질 같은 거 해주면 좀 풀리거든요. 그 순간만큼은. 그때 조금 팔을 움직여주면서 풀어주고 동작을 해줘야지만 어쨌든 혈액이 공급이 되니까 힘들어도 지금 너무 아픈데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건염은요. 건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간 동안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에서 굉장히 꾸준함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건염에 걸리신 분들이라면 진짜 장기전에 돌입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신중하게 치료하시고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인내하시면서 잘 치료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여러분들 잘 치료하셔가지고 다시 즐겁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대와 힘줄과 근육의 차이가 무엇인지 얘기 드렸어요. 먼저 인대는 뼈와 뼈를 연결하고요. 힘줄은 뼈와 근육을 연결시키고요. 근육은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대와 그런 그러니까 힘줄의 경우에는 혈액이 많이 공급되지 않는 부위다 보니까 치료와 회복에 너무나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 요거를 여러분들께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길면 1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